10년 전 한 분이 집을 샀습니다. 당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역세권이고 학군이 좋고 대단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 집을 파는데 고생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역에서 멀고 학교도 없는 외곽 아파트가 더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0년 사이에 집을 보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집도 10년 후에는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60대 후반의 한 분이 계십니다. 50대 중반이었던 10년 전 은퇴를 준비하며 집을 샀습니다. 젊은 동네를 골랐습니다. 학원이 많고 카페가 많고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지하철역도 가깝고 버스 노선도 많았습니다. 완벽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이제 70이 가까워졌습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그런데 동네가 불편합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카페 계단은 높고 좁았습니다. 휠체어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은 멀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정형외과나 내과가 없었습니다. 종합병원까지는 30분이 걸렸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단이 문제였습니다. 역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그분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습니다. 버스를 타려 해도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불편함들이었습니다. 10년 전 완벽했던 집이 이제는 불편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게 달라진다는 걸. 10년 후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만 봤습니다.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현명한 선택을 한 분도 계십니다. 50대 후반이었던 10년 전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너무 외진 곳이라고, 재미없는 동네라고, 젊은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단지는 특별했습니다. 모든 건물에 경사로가 있었습니다. 문턱이 없었습니다. 복도가 넓었습니다. 단지 내에 의원이 있었습니다. 한의원도 있었습니다. 약국도 2곳이나 있었습니다. 산책로가 평탄하게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벤치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쌌습니다. 같은 돈으로 더 큰 평수를 샀습니다. 주변에서는 손해보는 거래라고 했습니다. 외진 곳이라 나중에 팔기도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분도 70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삶은 편안했습니다. 경사로 덕분에 보행기를 끌고 다니기 편했습니다. 문턱이 없어서 넘어질 걱정이 없었습니다. 단지 내 의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약국이 가까워서 약 받기도 편했습니다. 산책로를 매일 걸었습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단지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이든 분들이었습니다. 노인 친화적인 환경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10년 사이 2배가 되었습니다. 당시 손해보는 거래라던 그 집이 이제는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10년 사이에 뭐가 바뀐 걸까요? 평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학군, 역세권, 젊은 동네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인 친화, 의료 접근성, 평탄한 길, 경사로, 넓은 복도,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평가 기준 자체가 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10년 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50대라면 10년 후에는 60대입니다. 60대라면 70대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실까요? 지금 좋은 집이 그때도 좋을까요? 미래에 중요해질 것들을 예측해야 합니다. 첫째는 의료시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집 근처에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종합병원까지 15분 이내, 동네 의원은 걸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10년 후 집값을 좌우할 것입니다. 둘째는 베리어 프리 설계입니다. 계단 없는 집, 문턱 없는 집, 넓은 복도, 경사로, 이런 것들이 필수가 될 것입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휠체어나 보행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한 집이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셋째는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노인정이 아닙니다. 현대적인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운동시설, 도서관, 문화센터, 단지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해소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넷째는 평탄한 지형입니다. 경사가 심한 곳은 노년에 힘듭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나가기 싫어집니다. 평지에 있는 단지가 유리합니다. 산책로도 평탄해야 합니다. 계단 대신 완만한 경사로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대중교통 접근성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지하철역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버스가 더 중요합니다.
계단 없이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상버스 노선이 있는지 정류장이 가까운지가 중요해집니다. 여섯째는 생활 편의시설입니다. 마트, 약국, 은행, 우체국, 걸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차를 몰고 가야 하는 거리면 불편합니다. 나이 들면 운전도 부담스럽습니다. 도보권에 모든 게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는 안전입니다. 범죄율이 낮아야 합니다. 밤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CCTV가 많고 가로등이 밝아야 합니다. 경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여덟째는 조용함입니다. 젊었을 때는 활기찬 동네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조용한 게 좋습니다. 소음이 적고 평화로운 동네가 편안합니다. 찻소리가 적고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아홉째는 자연환경입니다. 공원이 가까워야 합니다. 산책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나무가 많고 공기가 좋아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직접 건강과 연결됩니다. 열째는 공동체입니다. 비슷한 또래가 사는 곳이 좋습니다. 함께 어울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을 달랠 이웃이 필요합니다. 세대가 섞인 곳보다 동질감 있는 커뮤니티가 편안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지금 집을 평가해 보십시오. 10년 후에도 좋은 집일까요? 만약 아니라면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옮길지 아니면 계속 살지, 옮긴다면 어디로 갈지, 10년 후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기준으로 집을 고르면 안 됩니다. 나이 든 후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편한 게 아니라 10년 후에도 편한 곳을 골라야 합니다. 투자 가치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살기 좋은지 따져야 합니다. 10년은 금방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50대가 60대 되고 60대가 70대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다시 집을 구할 여력도 없고 이사갈 기력도 없습니다. 지금 선택한 집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10년 후에 여러분이 감사할 집을 고르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하면 됩니다. 안전하면 됩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됩니다. 외롭지 않으면 됩니다. 집은 투자 대상이기 전에 삶의 공간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10년 후에도 만족할 수 있는 집, 후회하지 않을 집을 선택하십시오. 평가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지금 중요한 게 10년 후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별것 아닌 게 10년 후에는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읽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령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노인 친화적인 환경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틈새 시장이지만 10년 후에는 주류가 될 것입니다. 그 변화를 먼저 읽은 사람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10년 후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만족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